2026년 통장과 신분증을 손에 쥐고 은행에 갔는데도 내 돈을 찾지 못한다면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창구 앞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다 이름이 불리고 익숙한 동작으로 통장을 내밀었는데 직원이 잠시 멈칫하며 고개를 드는 그 짧은 정적. 계좌에는 분명 돈이 있는데 거래가 어렵다는 말을 듣는 순간의 당혹감과 서늘함을 저는 수없이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안을 조장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곁에서 조용히 시작된 변화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평생 같은 은행, 같은 창구를 이용해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금융 공간이 아니라 삶의 시간이 쌓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월급을 받던 날, 자녀의 등록금을 보내던 날, 손주에게 줄 용돈을 찾던 날의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계좌에 돈은 그대로 있는데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거래가 되지 않는다면 그 변화는 숫자나 제도가 아니라 마음에 먼저 와닿습니다. 저는 올해 85살, 50년 가까이 진료실을 지켜온 의사 이승호입니다.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며 병의 시작과 끝을 보았지만 제 기억에 오래 남는 순간은 언제나 병 자체보다 삶이 흔들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단 앞에서 눈빛이 달라지는 순간, 익숙했던 일상이 멀어지는 순간,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변화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저는 가까이에서 보아왔습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건강 문제로 찾아오셨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은행에 다녀온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예전처럼 통장과 신분증을 들고 갔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돌아오셨다고 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불편했다고, 괜히 세상에서 밀려난 느낌이 들었다고 조용히 말씀하시던 그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무엇을 미리 준비하면 되는지를 하나씩 이해하면서 다시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가려 합니다. 왜 은행의 방식이 바뀌고 있는지, 그 변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면 앞으로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제 경험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느껴질 필요도,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변화 앞에서도 내 삶과 내 돈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이제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이 불친절해진 게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은행 이야기를 하시며 예전 같지 않다고, 괜히 까다로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통장도 있고 신분증도 있는데 왜 이렇게 확인이 많아졌느냐고요. 저 역시 처음에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익숙하게 해오던 방식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면 누구라도 불편함부터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 생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많이 들은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금융 사기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는 보이스피싱, 잠깐 맡긴 신분증이 범죄에 악용되는 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진 대포통장 이야기까지 이제는 뉴스 속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옆집, 친구, 친척에게서도 들려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평생 성실하게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고 진료실에 앉아 고개를 떨구던 어르신들의 모습은 의사인 제 마음에도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송금하고 집에서 앉아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비대면 거래가 일상이 되면서 예전처럼 통장과 도장, 신분증만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던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생겼습니다. 누군가의 신분증 사진 하나만 있어도 거래를 시도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은행이 예전 방식만 고집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편리함 뒤에 숨어있던 위험이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은행과 금융당국의 입장도 그 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단순히 돈을 맡아두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을 지켜야 하는 마지막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거래가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확인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나더라도 누군가의 평생 자산을 지켜낼 수 있다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빠른가 보다 얼마나 안전한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스템 전체가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 방식이 틀렸다기보다는 더 이상 지금의 환경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신호등과 안전벨트가 생긴 것처럼 금융 환경도 그에 맞는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처음에는 많이 불편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절차를 익히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자분들 중 전 재산을 잃고 삶의 의욕까지 함께 잃어버린 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은 분명해졌습니다. 조금 불편한 확인과 준비가 한 사람의 노후 전체를 지켜줄 수 있다면 그 불편함은 감수해야 할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왜 바뀌었는지를 따지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믿고 계신 종이 통장에 대해 차분히 짚어보려 합니다. 과연 통장은 여전히 우리 돈을 지켜주는 증표일까요? 그 질문에서부터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통장은 종이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이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 통장은 여전히 손에 잡히는 증거이고 마음을 놓게 해주는 물건일 겁니다. 오랫동안 통장을 꺼내 도장을 찍고 줄을 맞춰 적힌 숫자를 확인하며 살아왔으니까요. 저 역시 그런 세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통장이 사라진다는 말이 처음엔 낯설고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익숙한 물건 하나를 빼앗기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미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새 계좌를 만들면 당연하듯 통장을 받았지만 요즘은 통장 없이 시작하는 계좌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발급 자체를 줄이는 은행도 늘고 있고 원하면 따로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흔해졌습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조용히 이어져 온 흐름의 결과입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종이 통장은 만들고 관리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 인쇄, 보관, 관리까지 모두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지요. 분실이라도 되면 다시 재발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위험이 생깁니다. 실제로 분실된 통장이 범죄에 악용되거나 대포 통장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통장은 편리한 물건이었지만 동시에 약점이 분명한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지금의 금융거래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기록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좌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순간은 은행의 시스템 안에 정확히 남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됩니다.
창구에서 통장을 찍지 않아도, 통장을 들고 있지 않아도 거래의 근거는 이미 시스템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장을 꺼내 확인하던 숫자들은 사실 오래전부터 화면 속 기록과 동일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통장을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열쇠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통장만 있으면 적어도 돈을 찾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거래가 멈추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종이는 여전히 손에 남아있지만 결정권은 이미 기록과 인증으로 옮겨갔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장은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죠?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억울함과 당혹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통장이 틀렸다는 말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통장의 역할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차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예전에는 통장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기록과 확인이 중심이 된 세상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그분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통장이 사라진다는 말은 내 돈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돈을 지키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손에 쥔 종이 한 권보다 보이지 않지만 훨씬 단단한 기록과 확인 절차가 중요해진 것입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나를 증명해 주는가? 무엇이 거래의 기준이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답은 곧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돈의 주인은 종이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이 조금 차갑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통장을 손에 쥐고 있으면 그 안의 돈도 자연스럽게 내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통장은 마치 재산의 증명서처럼 느껴졌고 마음을 놓게 해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인식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내 돈이 무엇으로 증명되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돈의 소유권은 통장이라는 종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시스템 안에 남아있는 기록과 본인 확인에 의해 판단됩니다. 언제 계좌가 만들어졌는지, 누가 그 계좌의 주인인지, 어떤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가 모두 전산 기록으로 남아있고 그 기록이 법적인 기준이 됩니다. 통장은 그 기록을 눈으로 보기 쉽게 옮겨 적어놓은 참고 자료에 가까웠던 셈입니다. 지금의 금융 환경에서는 이 전자기록의 효력이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거래 내역 하나하나가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필요하면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이가 없어도, 도장이 없어도 기록과 인증만 정확하다면 거래는 성립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으면 거래가 멈출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점이 많은 분들께 아직은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지는 부분일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통장만 있으면 괜찮다는 믿음이 여전히 마음 한편에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의 세상에서는 충분히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뀐 지금 그 믿음에만 의지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은행을 찾았다가 예상치 못한 확인 절차 앞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겪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
평소처럼 통장과 신분증을 챙겨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앞에서 차분히 기다리며 자신의 차례를 맞이했지만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멍해졌다고 합니다. 통장은 분명 손에 있었고 계좌에 돈도 있었지만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괜히 자신이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조용히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준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내 돈의 기준이 종이에서 사람으로, 물건에서 확인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상황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통장이 없어지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변화의 기준을 모르고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무엇이 나를 증명해 주는가? 무엇이 내 돈임을 확인해 주는 기준이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답은 조금 낯설지만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기준, 즉 사람의 몸 자체가 어떻게 신분이 되는지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얼굴이 주민등록증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먼저 멀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너무 낯설고 너무 앞서간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이 변화는 생각보다 어렵지도 갑작스럽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우리 일상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던 흐름이 이제 분명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생체인식이라는 말부터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마다 절대로 겹치지 않는 고유한 특징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서명이나 도장, 비밀번호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굴의 윤곽, 지문의 무늬, 눈동자 속 홍채, 손바닥 안쪽에 정맥처럼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체의 특징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르고 걸음걸이가 다른 것처럼 이 신체 정보 역시 흉내낼 수 없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의 비밀번호가 자물쇠에 맞는 열쇠였다면 생체인식은 자물쇠가 사람을 직접 알아보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열쇠는 빼앗기거나 복사될 수 있지만 얼굴이나 지문은 누군가에게 쉽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점점 더 이 방식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복잡해서가 아니라 가장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생체인식을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열 때 지문이나 얼굴을 사용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할 때,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도 비슷한 방식을 경험하셨을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금액을 인출할 때, 새로운 계좌를 만들 때,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정말 본인인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확인이 바로 생체인식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온라인이나 비대면 거래에서 이 방식이 많이 쓰였습니다. 집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모바일로 송금할 때 얼굴 인증을 거치는 시기였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2026년부터는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다시 말해 은행에 직접 방문해 처리하는 일에도 생체인식이 점점 더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전을 위한 방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특정 세대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사람도 나이가 있는 사람도 똑같이 적용받는 기준입니다. 다만 새로운 방식에 익숙해지는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미리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창구 앞에서 설명을 듣는 것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새로운 치료법을 설명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낯설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생체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목적은 단 하나, 바로 본인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특징으로 거래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가장 인간적인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을 짚어보려 합니다. 얼굴이나 지문 같은 정보가 혹시 어딘가에 저장되고 유출되지는 않는지에 대한 불안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걱정이고 반드시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불안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내 얼굴이 어딘가에 저장되는 건가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종이와 도장, 눈에 보이는 증거에 익숙했던 세대에게 얼굴이나 지문을 사용한다는 말은 마치 나 자신을 통째로 맡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낯설고 왠지 모르게 불안한 감정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진료실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자주 마주합니다. 새로운 검사나 치료를 설명드릴 때 환자분들은 가장 먼저 위험하지는 않은지, 혹시 몸에 해가 되지는 않는지를 물으십니다. 생체 인식에 대한 걱정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막연한 설명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차분히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것처럼 얼굴 사진이나 지문 원본이 그대로 저장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의 생체 인식 시스템은 사진을 앨범처럼 보관하거나 영상을 저장해두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얼굴이나 지문을 한번 인식한 뒤 그 특징을 숫자와 신호로 바꿔 이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값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끝나면 그 과정은 종료됩니다. 쉽게 말해 사진을 찍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대조만 하고 지나가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거나 CCTV에 찍히는 것과 생체인식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사진이나 영상은 그대로 남아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지만 생체인식은 오직 확인을 위한 도구로만 쓰입니다. 목적도, 구조도, 저장 방식도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면 막연했던 불안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변화를 맞이하는 것이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런 정보 없이 창구 앞에 섰을 때 느끼는 당혹감과 혼란은 그 자체로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저는 의사로서 늘 같은 비유를 사용합니다. 아프기 전에 병원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증상이 심해진 뒤에야 급하게 치료를 시작하면 몸도 마음도 더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미리 검진을 받고 상황을 알고 있으면 훨씬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생체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필요해졌을 때 처음 접하는 것과 미리 알고 차분히 이해해 두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그냥 안 하고 버티면 안 되나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금융 환경의 변화는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한다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비하지 않을수록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익힐 필요는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부터, 가장 쉬운 방법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고령층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 방법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을 덜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건 공부가 아니라 점검입니다. 이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제도나 기술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이걸 다 배워야 하나 하고 마음부터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부분은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내 손에 무엇이 있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휴대전화입니다. 스마트폰이든 버튼이 있는 휴대전화든 지금 내가 어떤 기기를 쓰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신 기종일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켜고 받고 확인할 수 있는가입니다. 전화가 잘 오고 문자를 읽을 수 있는지, 화면을 보며 간단한 안내를 따라갈 수 있는지, 그 정도면 시작으로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계가 낡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기계보다 익숙함의 문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은 은행 앱입니다. 여기서부터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모든 기능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송금을 잘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 계좌가 보이는지,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은행 앱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지, 있다면 한 번이라도 열어본 적이 있는지,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만 확인해 보셔도 큰 진전입니다. 만약 앱이 없다면 그것 역시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은 점검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OTP가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실물기기든 휴대전화 안에 있는 방식이든 본인 인증을 도와주는 수단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겠다 라고 느껴지셔도 괜찮습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이미 준비의 시작입니다. 나중에 은행에 갔을 때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점검은 정신이 또렷할 때, 몸이 편할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마음이 조급한 상태로 은행을 찾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큽니다. 그럴 때 처음 설명을 듣고 이해하려고 하면 머릿속이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미리 여유 있을 때 은행을 한번 들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바뀐다고 해서 미리 알아보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하나, 모든 인증 방식을 다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얼굴도 해야 하고 지문도 해야 하고 휴대전화도 써야 하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나에게 가장 쉬운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휴대전화가 익숙하다면 그쪽을 선택하면 되고, 은행 창구 방문이 편하다면 그 방식을 중심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가능함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운동을 권할 때도 저는 늘 같은 말을 합니다. 매일 1시간씩 운동하라는 말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5분,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면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금융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쉬운 것 하나만 정해두셔도 마음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 점검이 어느 정도 되셨다면 다음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와준다는 이유로 혹은 편하다는 이유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경계선에 대해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도와준다는 말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조금 단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꼭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 늘어나고 그럴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은 대개 가족입니다. 자녀나 손주가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면 고맙기도 하고 안심도 됩니다. 하지만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그 선의가 오히려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비밀번호나 OTP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입니다.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니까 괜찮다. 딸이 잠깐 도와주는 건데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사고의 많은 시작은 바로 그 지점에서 비롯됩니다. 처음에는 도와주기 위해 알려준 정보가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되지 않고 남게 되고 그 사이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은 결국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약 복용에 대해 설명할 때도 저는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약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복용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고요. 금융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공유된 비밀번호나 인증정보는 되돌릴 수 없고 누가 언제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같은 조언을 드립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넘겨주지 말고 불편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혼자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조작만은 직접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잔액을 한번 확인해보고 최근 거래 내역을 살펴보고 요청이 왔을 때 인증 버튼을 누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는 기술이 아니라 습관에 가깝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몇 번 반복하면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걸 잘못 눌러서 큰일 나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는 고칠 수 있지만 통제권을 넘겨버리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완벽함보다 익숙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직접 해보는 경험이 쌓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서 모든 부담을 짊어질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은행과 공공기관에서는 고령층을 위한 무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구에서 차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하면 여러 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도움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 도움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익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과정을 지켜보며 이해하도록 돕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의사로서 저는 늘 단호하게 말해야 할 때와 부드럽게 다가가야 할 때를 구분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융정보는 건강정보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손에 있어야 합니다. 가족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준비의 절반은 이미 끝난 셈입니다.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알았다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 것과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준비하지 않았을 때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현실적인 장면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왜 지금 이 준비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상이 아닙니다. 먼 미래의 상상도 아니고 누군가를 겁주기 위해 꾸며낸 장면도 아닙니다. 이미 곳곳에서 조용히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가깝습니다. 다만 아직은 모두의 눈앞에 자주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한 어르신이 은행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늘 하던 대로 통장과 신분증을 챙겼고 오늘은 급히 써야 할 현금이 있어 마음이 조금 바쁩니다. 번호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그날따라 창구가 낯설게 느껴지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이름이 불리고 자리에 앉아 통장을 내미는 순간까지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 믿고 계십니다. 그런데 직원의 말이 이어집니다. 고객님, 이번 거래는 추가 인증이 필요합니다. 순간 귀가 멍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얼굴 인증이나 휴대전화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지지만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휴대전화는 집에 두고 왔고 인증이라는 말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통장은 손에 있고 계좌에 돈도 있는데 거래는 잠시 멈춥니다. 그때부터 감정이 천천히 올라옵니다. 먼저 당황이 찾아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런 말을 듣게 된 걸까 하는 혼란입니다. 이어서 억울함이 스며듭니다. 내 돈인데 왜 못 찾느냐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커집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고 괜히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설명을 듣고 싶지만 무슨 질문을 해야 할지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수치심이 마음에 남습니다. 이 장면은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를 맞이하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 직원이 냉정해서도 아니고 규정이 유독 엄격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기준이 바뀌었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겪는 사람의 마음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자존감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런 상황이 앞으로 점점 더 흔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한두 번의 예외적인 경험이 아니라 곧 일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증 절차는 더 늘어날 수 있고 확인 기준은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저 몇 초의 과정일지 모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루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그 변화 앞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미리 알고, 미리 점검하고, 미리 익혀두면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너무 많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딱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만 마음에 담아두셔도 앞으로 은행 문을 나설 때의 표정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마지막 정리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살펴본 내용을 너무 어렵지 않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딱 3가지만 마음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첫째, 생체 인식은 필요해지기 전에 미리 등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급한 상황에서 처음 접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여유 있을 때 한번 해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여러 방법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편한 대체, 인증수단 하나만 익숙해지시면 충분합니다. 휴대전화든 창구에서의 방식이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이면 됩니다. 셋째, 잔액 확인이나 거래 내역 조회처럼 아주 기본적인 조작만은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길게 드린 이유는 기술을 따라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기계를 잘 쓰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돈에 대한 통제권을 남에게 넘기지 않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선택권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만 알고 있으면 같은 상황에서도 훨씬 담담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 연세에도 이런 걸 다 직접 하시나요? 저는 늘 같은 답을 드립니다. 그렇다고요. 제가 올해 85이지만 여전히 제 돈과 제 이름이 걸린 일만큼은 직접 확인합니다. 그것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그게 저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것은 편리함이 아니라 주도권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혼자만 보지 마시고 함께 나눠주세요. 준비는 빠를수록 부담이 적고 공유할수록 서로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은행에서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좋은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차분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곁에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